네, 반갑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자, 2월 5일입니다. 토요일이고요. 밤 9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제가 어제 좀 급하게 너무 짧게 영상을 올렸나 싶어서 조금만 더 보충 설명을 할까 해서요. 제가 자주 영상을 올려드리질 않기 때문에 영상 올리고 나서 조금 미진한 부분들이 보이면은 그래도 오늘 또 좀 주말이니까 좀 보충 영상을 좀 올려드리려고 잠깐 찾아뵙습니다. 자, 제가 지금 코스피를 보질 않고요. 코덱스 레버리지와 인버스를 한번 차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같이 저도 지금 별로 보지는 않았는데요. 제 방이 너무 컴퓨터 PC가 있는 방이 너무 춥기 때문에 제가 잘 안 들어오거든요. 어쨌든 잠깐 같이 한번 보시죠. 저도 공부도 같이 할 겸은요. 제가 미리 준비해서 연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자, 코스피 레버리지인데요. 일단 요 그림만 놓고 보면요. 제가 파동을 하도 많이 말씀을 드리니까 여기 1파 상승, 2파 조정, 이제 3파 양봉 들어왔죠. 그죠? 자, 3파 양봉 들어왔는데 이 양봉이 아직 11선을 넘기지는 못했습니다.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내일은 아침에는 좀 갭을 떠서 시작하겠지만 공격과 수비가 굉장히 좀 치열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내일이 양봉이 뜰지 음봉이 뜰지는 모릅니다만은 이번 반등이 좀 세게 들어온다고 만약 가정을 한다면 내일은 양봉이 뜰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11선을 바로 뚫지는 못하더라도 거기서 싸움이 벌어지다가 결국은 11선을 넘기는 양봉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모레 음봉이 나오고 다시 그 다음에 양봉이 나오면서 이번 반동이 이 5파로 마무리된다면 자, 그런 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 수급을 보면요. 외국인들은 지금 레버리지를 별로 사질 않았습니다. 그죠? 기간이 또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지금 3일 연속 이때부터죠. 레버리지를 사 들어오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별로 팔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아마 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 외국인은 아직은 바닥이라고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뭔가 진바닥이 한번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죠. 이 수급만 놓고 본다면요. 네. 외국인들 살려고 마음 먹었으면 여기서부터 좀 샀겠죠. 그죠?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파동이라는 거는요. 이 개별 종목도 마찬가지지만 꼭 이렇게 오파가 반드시 나오는 건 아닙니다. 또 파동을 많이 보시다 보면 이게 5판지 3판 여기 이런 데 한번 보시면요.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지 꼭 그렇게 나오는 건 아닙니다. 꼭 그 염두에 두시고요. 여기 한번 보시면 이런 데도 보면 1, 2, 3, 4 이 3하고 이 5가 그냥 쌍봉처럼 만들어지면서 빠져버린 거거든요. 이렇게요. 자, 이런 거는 굉장히 약한 경우죠. 반등이 약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무너진 거고요. 또 보시면 이런 자리에서 보면 이건 5파 여기도 보시면 하나 둘 양봉 보시죠. 셋, 넷, 다섯 5파 만들어지면서 횡보하다가 한번 무너져 볼거예요. 자, 여기도 보시면 하나 둘요 양봉 보시죠. 셋 내리고 그 다음에 5파까지 개우 마무리 짓고 시간이 많이 걸렸죠. 다시 무너졌고요. 자, 그러면 자, 이게 하락 파동에서는요. 여기서 기준을 잡으면 하나 둘셋 넷 반등이 들어온 거지만 여기서 기준을 잡으면 또 5파가 나온 거 하락 5파 나온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서 출발점을 잡으면 하락 5파가 나온 겁니다. 자, 이렇게 또 반등을 또 5파를 주고 나면 또다시 하락 5파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 시장이요. 레버리지 주봉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을 보시면 지금 5일선이요. 가파르게 좀 꺾여서 내려오고 있죠. 이 5일선에 그죠? 저는 한국투자증권을 썼는데 키움 투자증권 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무슨 이렇게 쫙 펼치면 화면이 가까이 탁 보이던데 제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좀 불편하시더라도 제 편한 대로 그냥 하겠습니다. 이 5일선이 지금 이 지난달에는요 주봉이죠. 지난주에는 5일선이 22,300원이죠. 이번 주에는 21,600원입니다. 그러면 22,300원에서 21,600원을 계산하면 대략 한 700원 정도 되죠. 그죠? 700원 정도 되면
다음번에 이 주봉에 내려오는 각도가 700원까지 내려오진 않을 것 같거든요. 일단은 근데 이렇게 계산하면 대략 700원을 잡으면요. 잠깐만요. 21,600원에서 700원을 빼면 19,900원 정도 되는 2만 900원 정도 되는 거죠. 그죠? 2643원, 2600원에서 700원을 빼면 29,000원 정도 됩니다. 그죠? 지금 2530원이니까 지금 가격에서 대략 한 400원 정도 더 상승을 하면 5일선과 만나게 됩니다. 주봉상. 그렇지만 이 하루 이틀 2주 정도를 이렇게 붙잡아 뒀기 때문에요. 다음 주 정도 만약에 붙잡아 두게 되면 그때는 5일선이 각도가 지금 조금 각도가 좀 줄어들었죠. 그죠? 내리는 각도가 옅어졌죠. 그렇다면은 700원보다는 한 600원이나 500원 정도 빠진 가격에 나올 수도 있거든요. 만나는 점이 정확하진 않습니다만은 그렇다면 대략 그냥 21,000원 정도면 이 5일선과 거의 만나지 않을까. 21,000원이나 21,100원 정도예요. 자, 오늘 480원 거의 500원 정도 올랐는데 480원요. 500원 정도 올랐는데 코스피가 42포인트 올랐습니다. 만약 이게 한 500, 한 500원이나 한 550원, 600원 정도 오르게 되면 코스피가 한 50포인트 정도 오르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레버리지가요 21,000원이나 21,100원 또는 29,000원 정도 가격 정도 가려면 코스피가 한 40포인트에서 앞으로 한 60포인트 정도 그 구간까지 좀 상승 여력이 있다. 그럼 지금 2,750원이니까 대략 한 2,800원 정도 코스피 지수가 2,800포인트 정도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2,810이나 20 정도 그 정도가 이번 반등에 일단 고점이 나올 가능성이 많고 부닥치는 자리니까요. 그리고 이 5일선만 부닥치는 게 아니고 이 자리가요. 여기에 보이시면 요 자리 있죠. 요 자리요. 요 자리요. 요 자리가 자, 요 지지선도 깨고 여기를 깨면서요. 순식간에 빠져버린 거는 이렇게요. 순식간에 빠진 자리를 다시 들어올리게 되면 이 자리가 저항 구간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자리가 대략 레버리지 기준으로 21,980, 22,000원 정도 되는 가격입니다. 레버리지 기준으로는요. 22,000원 자 줄을 한번 꺼보겠습니다. 수평선을 꺼보겠습니다. 이게 최대치입니다. 요 정도 되는 자리거든요. 22,000원 정도요. 그죠? 자, 그러면 이 꼬리 달린 지점을 잡으면 너무 좀 좁긴 한데요. 최대치가 그렇습니다. 근데 5일선은 대략 한 21,000, 한 100원 정도, 21,000원 정도 되는 자리고요. 그죠? 그래서 22,000원까지는 지금 당장 올라가기 좀 어려울 듯하고 이번에는 5일선에서 부닥치고 다시 한번 조정을 받을 듯하고요. 그런 다음에 뭐 짝꿍댕이든 쌍바닥이든 작은 모양을 만들고 나서 다시 한번 위로 치게 되면 그때는 한 22,000원까지 코스피를 만약에 우리가 대략 기준으로 잡는다면요. 지금 22,000원까지면 2,500원이니까 1,500원 정도 올라가는 가격이잖아요. 그러면 480원 올랐을 때 42포인트 올랐으니까요. 대략 한 3배 정도만 잡아도요. 40, 80, 120포인트. 그죠? 대략 한 130 정도 잡아도 되겠네요. 그러면 2,750, 2,850, 2,800 한 70, 80 정도. 네, 그래서 코스피는 최대 반등이 2,800, 한 80에서요. 2,890 정도까지. 이게 2,900 밑이라 보면 2,900이 강력한 저항선이라 보시면 됩니다. 2,900포인트가요. 그래서 당분간은 저는요. 코스피는 요 2,900포인트 이하 2,880이 될지 2,870이 될지 모르지만 요 구간이 최대 고점이고요. 최대치 나중에 쌍바닥이든 짝꿍댕이든 바닥을 잡고 다시 한 번 더 돌리더라도 나중에 최대치는 한 2,880, 90 정도밖에 안 될 듯 합니다. 제 생각에는요. 그런 다음에 다시 또 한번 대밀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는 또 어떻게 상황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갈지 이번 저점을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번 저점을 깨더라도 크게 많이 이탈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당분간은 이렇게 좀 박스권으로 보시고요. 매매를 하실 때 기존 보유자들도요. 이번에 다시 만약에 2,900 근처, 2,800 한 60, 70도 오든 간에 오면 좀 비중을 한번 줄여 놓으시고요. 비중을 일부라도 지난번에 줄여 놓지 못하셨지 않습니까? 조금 비중을 줄였다가 다시 밑에서 받아가지고 단가를 낮추시고 다시 들어가는 게 오히려 이 손실 회복을 하는데 좀 빠르지 않을까 싶고요. 단기 매매 하실 분들은 좀 치고 빠지고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요.
우선 1차적으로 걸리는 자리는 이 5일선 자리입니다. 이 5일선이 다음 주 이제 이 장이 열리면 5일선 지점이 찍히겠죠. 그죠? 지금은 대략 제가 보기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만 1,000원 정도 전후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2만 1,000원이나 2만 1,100원 정도 요 정도 되는 자리가 저는 5일선이 내려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 자리에 한번 걸릴 수밖에 없고 거기서 다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밀리더라도 제 생각에는요. 이번에는 좀 조정을 크게 받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라갔다가 이번에 밀리더라도 요 정도 조정 받고요. 다시 한번 땡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2,900 밑에 2,880 정도까지 한번 땡기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반등에 좀 시간은 걸리지만 최대치는 아마 2,880 정도 보시면 되고 이 친구가 만약에 2만 1,000원 정도까지 올라가더라도 최대치가 2만 아까 2,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2만 1,900원에 2만 2,000원 정도밖에 불과 1,000원밖에 차이 안 나죠. 1,000원 정도면 코스피 지수로는 대략 한 100포인트 정도입니다. 이미 지금 바닥에서 기준을 따진다면 150포인트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룸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라주고 다시 밑에서 받고 올리면 좀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지 않나. 물론 이 예상대로 틀리면 또 일이 꼬일 수는 있겠지만요. 지금은 그럴 확률이 좀 높아 보이고요. 당분간 이 자리를요 돌파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방법으로 과감하게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좀 좋아 보인다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여러분 투자에 여러분께서 결정하시나 참고를 하시고요. 자, 어쨌든 일봉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일봉은 일단 여기까지요. 그죠? 여기까지는 가능해 보입니다. 21,189원이 최대치라고 보이지거든요. 요 자리가 그죠? 아까 제가 21,000 주봉을 볼 때 21,100원 정도, 21,000원 정도가 최대치였는데 요 정도가 좀 21,189원 정도니까 대략 앞으로 코스피는 한 50포인트에서 60포인트까지 반등이 가능하다. 그러면 2,800에서 2,810 20 정도까지가 최대치. 지금 해봤자 불과 50포인트밖에 안 남았습니다. 어제 금요일에 42포인트 올랐으니까 금요일 정도 되는 크기가 한 번 더 월요일이나 화요일 중에 한번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거기가 단기 고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대밀리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저점을 깨는 그런 하락보다는요. 지난 저점 위에서 짝꿍댕이를 만들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2,800 한 7, 80까지 도전해 보지 않나. 그런 다음에 다시 꺾이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일봉으로는 일단 한 21선 정도까지는 도전해 보지 않나. 21,800원이죠. 아까 제가 주봉선 22,000원까지 봤죠. 21,800 정도 요 정도 21선이 내려오고 있는데 물론 좀 시간이 지나면 21,500원까지 21선이 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당장 걸리는 자리 이 자리고요. 21,200원 정도고요. 그다음에 또 걸리는 자리가 바로 이런 자리입니다. 22,000원 정도. 요 자리거든요. 아까 22,000원이 최대치였죠. 제가 말씀드렸을 때 주봉 봤을 때. 그 자리가 대략 코스피 지수 계산해 보면 대략 아까 제가 말씀드린 2,887 정도 봤죠. 그죠? 그래서 일봉이나 주봉이 지금 그런 모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동 평균선을 보는 것보다는 이 매물 구간들을 보십시오. 여기서부터 이 매물 구간은 엄청나게 많은 거거든요. 이 자리는요. 매물 구간이. 그죠? 이 자리 바로 못 뚫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반등이 세게 들어도 한번 맞고 다시 떨어지는데 그때 떨어지는 강도를 잘 보셔야 됩니다. 세게 떨어지게 되면 이 저점 한번 테스트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대 2,880 최종적입니다. 이번 반등. 그 다음에 이번 저점이 한 2,600 정도 됐었죠. 대략 그죠? 2,600에서 2,880 정도. 좀 아니면 2,500에서 이 저점 한번 깰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2,500에서 한 2,900 정도. 그 정도로 당분간 올해는 이런 박스권을 만들 가능성도 저는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올해는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지를 좀 판단하셔야 되는데 이런 나름 물론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올라갈 때 이제 올라가나 보다라 마냥 홀딩하다가 다시 빠져버려 못 팔고 있다 또 다시 제자리 들어오고요. 또 다시 올라가다가 또 못 팔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 사람이 지치게 됩니다. 나중에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물론 제 의견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잘 공감을 해 보신다면 저는 일단 그렇게 매매를 해볼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일봉상 이 보조 지표도요.
점점 가열권을 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상승은 남은 것 같습니다. 즉 2800 정도 전후로 보시면 될 듯합니다. 자, 2800 전후 맞죠? 올라가도 2900입니다. 2900 밑에까지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뭐 그냥 짧게 2800부터는 좀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눌러주더라도 짧게 한번 눌러주고 2900 이렇게까지 갈 것 같습니다. 자, 인버스 차트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레버리지는 어쨌든 외국인들은 네, 별로 크게 매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네, 그렇죠. 보이시죠? 그 전에도 네, 그렇게 뭐 강력하게 예, 다 팔아버렸거든요. 네. 보유 수량도 많지 않고요. 이거는 사실 인버스나 레버리지는요, 외국인 소진율은 큰 의미가 없더라고요. 오히려 이렇게 적게 담고 있으면 갑자기 한번 눌러주고 나서 확 세게 또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그건 알 수는 없으니까요. 일단은 참고로만 예, 봐시죠. 인버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인버스는 지금 현재 가장 큰 약점, 이게 하락입니다. 가장 큰 약점은 이 일봉이 이게 좀 벌어져 있다는 거죠. 그죠? 자, 이게 벌어져 있기 때문에 조정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제가 볼 때 이 인버스는 파동을 잘 보셔야 될 텐데 1파, 2파 상승, 3파 하락 구간에 지금 걸려 있는데 아마 내일은 보합 정도에서 출발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인버스는 내일 좀 밀릴 수 있겠다. 음봉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이지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코스피는 내일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아까 제가 치열한 싸움을 벌이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양봉으로 만들지 않을까 말씀드리긴 했는데 인버스를 보니까 좀 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자, 인버스는 내일 요 정도까지 하락을 좀 하고 한 번 더 음봉이 나오고요. 그런 다음에 화요일 정도에 제가 그냥 생각하는 그냥 소설입니다. 한번 반등 주고요. 그 다음에 뭐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다음 주 후반 정도에 다시 한번 마지막 하락을 주면서 인버스가 한번 바닥이 나오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가격적으로는 인버스 코덱스 인버스는요 빠져봤자 뭐 2, 3%니까 많이 빠져봤자요. 가격적으로 요런 자리가 일단 지지가 될 수 있는 자리고 그 자리가 대략 한 21선에 올라오고 있는 자리거든요. 그러면 한 4,200원 정도 오면 인버스는 그렇게 4,200원까지 오는 과정에서 인버스가 5파를 만들고 내려오는지 잘 보시고요. 요 파동과 아까 레버리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그 레버리지 가격이 아까 2만 네 말씀드렸죠. 그죠? 그 가격과 같이 비교를 해 가시면서 비슷하게 움직이면 짧게 한번 끊어치고 다시 밑에서 받고 다시 올렸다가 끊어치고 다시 쭉 받고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버스는 반대로 지금 고점에서 이제 거의 침체권에 얼마 남지 않았으나 조금 더 빠져야 되죠. 이렇게 그죠? 그럼 조금 더 하락이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듯합니다. 주봉 자, 이 주봉을 저는 보고 있는데요. 인버스 주봉을 보면 글쎄요. 자, 한번 보시죠. 인버스 주봉을 보시면요. 참 어마어마하게 빠졌습니다. 그죠?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고 이 이동평균선과 이격도 사실은 많이 벌어졌죠. 갑자기 너무 많이 빠져버렸죠. 그죠? 우리 반대로 얘기하면 레버리지는 이격이 너무 많이 가다하게 벌어졌죠. 상승을 하면서 이평선 한 점에 수렴을 하면서 길게 이 행보했던 자리요. 그죠? 행보하면서 이제 우상향을 지금 하고 있거든. 이게 지금요. 자, 이렇게 한번 이동평균선들이 일봉 한번 볼까요? 일본은 이미 돌파를 했네. 그죠? 자, 주봉이네요. 네. 이런 이동 평균선들이 상승을 하게 되면 이미 지금 이 선이 무슨 선이면 61선이죠. 이미 61선도 그 자리에서 길게 행보를 하다가 돌렸거든. 돌파를 했거든요. 돌파를 했다는 얘기는 적어도 이 121선 전까지 주봉상입니다. 121선까지도 혹시 도전할 수도 있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 인버스가 5천원까지 간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코스피가 암담하죠. 길게 보면요. 자, 그런 생각도 좀 들기 때문에요. 인버스는 이 자리요. 이 자리를 깨면서요. 자, 수평선을 보면 자, 이 자리죠. 그죠? 자, 이 자리를 이탈하면서 겁나게 했습니다. 그냥 쭉 빠져버렸죠. 반대로 얘기하면요. 이 자리에서 여기까지는 어찌 보면 매물 공백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또 좀 들 수도 있거든요. 매물 공백. 이 길을 행보하던 자리를 이탈하면서 순식간에 급락이 나와버렸거든요. 이 매물 공백이 만드는 자리를 길게 행보를 하면서 물량 소화를 했을 수도 있고요. 이게 개별 종목이라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개별 종목처럼 제가 분석하는 겁니다. 행보를 한 이후에 충분히 행보를 하면서 이평선을 수렴해 가면서 61선을 돌파하면서 또 아래를 들었다. 물론 보조지표는 좀 높기 때문에 조금 더 눌러줄 수 있을지 몰라도 어쨌든 아직은 상승 추세다. 보조지표도요. 그죠?
이제 살 꺾였네요. 그죠? 좀 꺾였지만 글쎄요. 우리가 요 부분을 좀 우리가 좀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되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 당분간은 코스피는 좀 재미없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인버스 이 모양을 봤을 때는 인버스는 최소한 여기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보인다. 아니면 요 지점까지 5,185, 5,200원 정도까지 최대치는요. 그렇다는 얘기는 앞으로 1,000원 정도 더 상승을 한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요. 그러면 코스피 암담하죠. 그죠? 그래서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차트가 참 이쁘게 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 바닥에서 이제 자꾸 여러분 보시기 어떻습니까? 네, 자, 월봉 한번 보시죠. 지금 월봉은 인버스가요. 여기가 좀 막혀 있습니다. 이 꺾이건이 21선인데요. 21선이 각도가 아직 드러누지 않았 이렇게 늘어누지 않았거든요. 아직까지도 각도가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찍어 볼게요. 좀 더 크게 해볼까요? 자, 지금 21선이 이제 각도가 많이 옅어졌지만 어쨌든 아직도 하락 추세 기울기거든요. 완전히 들어놓은 게 아니고요. 그죠? 자, 요 자리를 한번 터치를 했고 또 이번 달에 또 터치를 했죠. 지난달 한번 터치하고 이번 달 한번 터치하고 그죠? 자, 요렇게 인버스가 21선이 계속 세 번, 네 번 터치하게 되면 결국은 이 21선이 내려오면서 같이 한 점으로 수렴되면서 자연스럽게 돌파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일봉 보시듯이요. 그렇게 되면은 21선을 돌파하게 되면 결국은 또 여기까지 아까 제가 5,200원까지는 열려 있다. 여기서는 순식간에 내려오면서 물량 공백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월봉을 보시면요. 파동을 제가 한번 봐볼게요. 월봉상요 하나, 연봉만 계속 나왔죠. 그 다음에 양봉 하나 보시면 2파 상승이라 보고요. 다시 연봉만 쭉 나왔습니다. 3파 하락이요. 다시 양봉이 나왔습니다. 4파 상승이고요. 다시 5파 하락까지. 자, 월봉상 연봉이 완전히 5파가 만들어졌죠. 그런 다음에 반등이 들어왔습니다. 반등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자, 내려올 때 오파가 만들어졌으니까 올라갈 때도 똑같이 이 크기만큼 올라간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오파를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양봉만 계속 나왔고 이제 여기서 음봉이 하나 나왔죠. 자, 1파 상승, 2파 조정. 그 다음에 지난달에 3파 상승이죠. 자, 이번 달에 지금 현재는 약한 음봉으로 되어 있지만 이번 달에 여기를 만약에 돌파해서 양봉이 뜨게 되면요. 양봉이 뜨게 되면 만약에 그러면 이 친구는 여기까지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 최소한 아니면 여기까지는 가겠죠. 5,200원까지 그죠? 그래서 이번 달에 음봉이 될지 양봉이 될지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좁은 박스권에 있거든요. 이 친구도 보시면요. 아까 제가 지수가 좁은 박스권 같이 가능성이 많다 그랬는데 이 친구도 보면 내려오고는 21선이 얼마냐면 4,379원입니다. 4,379원이면 지금 가격보다 한 8, 90원 정도 상승한 가격이잖아요. 그죠? 8, 90원 상승한 가격이면 아까 레버리지 볼 때 50원 가 상승할 때 보니까 40포인트 올랐으니까 그죠? 8, 90원이면 거의 한 100포인트 가까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2750이니까 지수가 2750이니까요. 이 친구가 만약에 21선까지 간다면 2650 정도. 지난번 저점 2600이었죠. 그죠? 그 정도까지 갔다 온 거네. 그죠? 만약에 하락을 하게 되면 지금 올라오고 있는 이 뭐죠? 이 무슨 선입니까? 빨갛색이 요거요. 올라오는 5일선이네요. 그죠? 5일선이 지금 얼마냐면요. 4,216원입니다. 지금 4,000 얼마죠? 4,290원이죠. 4,216원이면 얼마 정도 차이 나나요? 한 70원? 75원 정도 되죠. 자, 아까 우리 저기 50원 올라갈 때 한 4, 50분 올랐죠. 그럼 75원이면 한 70포인트 정도, 80포인트 정도 상승할 누름이 있다는 얘기죠. 아까 제가 50에서 60 정도만 보시라 그랬죠. 그죠? 그러면 지금 2750이니까 2800 한 최대 2800 한 20 정도. 최대 2830까지 억지로 그냥 기본적으로 한 2800 정도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어제 영상 댓글에다가 2800까지는만 최고치로 보라고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자, 이 친구는 빠져도 올라오고 있는 5일선에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는 여기서 한계쯤에 부닥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럼 이 친구 여기서 음봉을 맞고 다시 한번 되돌리더라도 이 친구는 아까 말씀드린 2600 코스피 약간 2600포인트였잖아요. 이 꼬리가 그죠? 이번에 저점 찍은 게 그죠? 2590에 2600이었죠. 그러니까 이 친구도 지금 박스권에서 이렇게 행보를 하면서
21선과 5일선이 한 점에 다시 수렴되다가 자연스럽게 돌파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돌파를 하는 건지 아니면 자연스럽게 거기서 내려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죠? 지금 파동으로 보면 1파, 2파, 3파밖에 안 왔거든요. 이번에 음봉 맞으면 만약에 이게 음봉이 되면 4파 조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상승이, 그래서 5파를 따진다면 한 번 더 남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길게 보면 여러분 너무 안심하시면 안 되겠다. 당분간은 네, 코스피는 여러 인버스나 레버리지 차트를 봤을 때는요, 당분간은 최대한 2,880 정도, 2,900 정도까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2,500이나 2,600 박스권을 보시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2,600이나 이 자리를 한번 깰 수도 있습니다. 요걸 봤을 때는. 그죠? 그래서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월봉이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당분간 이 박스권을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하나 만들면 한두 개, 지금 2월 달이죠. 그죠? 그럼 3월 정도, 한 4월 정도보다 어느 방향성이 좀 나오지 않을까요?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인버스가. 그죠? 방향성이 한번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때 좀 잘 보셔야 돼요. 일단 우리는요, 너무 큰 욕심 내지 마시고, 올해는 크게 기대하지 마시는 게 좋겠다. 아무리 올해는 제가 보기에는 2,900을 그동안 계속 지지를 해 오다가 이게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는 2,900이 강력한 저항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를 3번, 4번 지지를 받다가 얻어맞고 뚫렸거든요. 이제는 이 자리를 3번, 4번 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는 좀 어렵다. 어쩌면 내년까지도 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 개인적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인버스 월봉이나 주봉을 봤을 때는요. 지금 올해는 짧게 치고 빠지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 가시죠? 자, 종목을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이번에는 우리가 좀 시장을 좀 잘 보셔야 되겠다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이 시장을 보면서 시장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움직일 것인지에 따라서 내 매매 방법을 좀 우리가 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될지를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당분간은 박스권이 예상이 되지만 한두 달 정도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요, 2800에서 2830까지 최대치 이번에 반등을 주고 다시 한번 꺾일 겁니다. 거기서 꺾이되, 거기서 이 지난번 2600까지 안 오고 짝꿍댕이를 만들고 다시 한번 고점 2900 근처까지 최대 돌파하고 난 다음에 꺾일지, 아니면 여기서 바로 꺾일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일단 이번 반등은 2800에서 2830까지 보시면 될 듯 합니다. 거기서 한번 잘라 주실 분들은 좀 한번 잘라 주셔도, 일부 비중을 좀 물려 계시던 분들도 일부 비중을 좀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시장을 보면서 밑에서 다시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월요일은 뭐 제가 보기에는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상승할 가능성이 많아 보이고요. 주 중반까지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 다음에 2800을 코스피가 돌파하는 순간부터는 분할 매도 좀 고려하실 분들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